네, 고맙습니다.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우리 5,300만 국민들의 대표를 뽑는 우리 22대 총선, 그 어느 역대 총선보다 가장 중요한 시기이고요. 또한 대한민국에서 당뇨병, 또 만성질환, 학생 건강과 관련해서 특히 당뇨병을 관리하고 극복하고 또 만성질환을 잘 관리해서 이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 13개 관련 전문기관이 참 어렵게 모이기도 했고요. 굉장히 뜻깊게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서너 단체들, 많아도 10개 안 되는 단체들이 이렇게 뜻을 모았었는데 오늘 김광훈 회장 이하 각계 우리 전문가들께서 요즘에 사회적으로 의협과 관련해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그럴수록 더욱더 중요한 뜻을 전달해 드리고자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후원회 홍보 대사를 겸하고 있고요. MBC 7기 공채 개그맨, 현재 김광훈 회장과 함께 14년째 한국소아당뇨인협회 부회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방송인 노정열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과 보고를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2년, 벌써 2년 전인데요. 대통령 선거에서 당뇨병 관련 5개 기관이 당시 3개 여야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의 당뇨병에 관련된 10대 공약을 개발해서 전달을 했고요.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를 보면 정부에서 1형 당뇨병 보장을 확대했고요. 임신 당뇨병 및 2형 당뇨병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장경태 의원, 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께서 소아청소년 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서 상정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 건강과 관련한 13개 전문기관이 한 목소리로 우리 총선 공약을 개발해서 협약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7일 날 국민의힘과 15일 날에는 개혁신당에 이어서 오늘 활용점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뜨거운 박수로 함께해 주시는 13개 기관 모두에게 열렬한 박수로 응원하고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전달 및 협약식은 실시간 방송으로 관악 FM 촬영으로 해당 당뇨병 대한당뇨병연합의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편집을 잘해서 전 국민들께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편집본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는 내빈과 참여 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열렬한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을 역임하신 삼선의 김민석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정의학과 전문의시고요.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담당 분야를 책임을 맡고 계시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신현영 국회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보건복지정책을 설계하고 총괄하는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선거가 아주 한창이라서 함께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지만 우성우 의원님, 노웅래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양승조 전 충남지사님도 직접 전화까지 주셔서 오늘 행사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또 공약 실행에 적극적으로 힘쓰시겠나라고 다짐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참여 기관별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전문기관 대한당뇨병학회에서 오셨습니다. 보험위원회 김원준 간사님과 함께합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울산의대 강릉아산병원의 내분비과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다음은 호르몬 질환의 연구와 진료를 위해 힘쓰는 기관이죠. 대한내분비학회에서 오셨습니다. 1차 진료 임상위원회 이사이신 박서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박서구 원장님은 내과 전문의시고요. 현재 광명 박샘내과 대표 원장님이십니다. 현대사회에 날로 드러나는 비만과 만성질환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비만학회에서 이준혁 대외협력위원회 간사님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을지의대 노원병원의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어서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계시는 대한당뇨병 교육간호사회에서 제3대 회장을 역임하신 김순애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현재 서울 아산병원 당뇨병 전문 간호사로 정년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환자들의 지원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김현희 수석 부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열렬히 환영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의 사회사업팀장님이십니다. 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학교 현장의 유일한 의료인으로 역할을 다하시는 전국보건교사회 강민경 총무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 자밀초등학교 보건교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어서 당뇨병 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식생활 관리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당뇨병 교육영양사회 이정화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 경희대학교 의료원의 영양팀장님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그리고 이영란 전임 이사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한림대학교 의료원의 영양팀장님이십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당뇨병 전문 간호사 1호로 맹활약하신 분입니다. 한국 당뇨병 관리 전문가협회 유주화 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 당뇨병 전문 간호사로 정년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복지기관 한국소아당뇨인협회에서 안자희 수석부회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자희 수석부회장님은 이학 박사이시고요. 공립학교 교사로 얼마 전에 정년을 맞이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은정 등기사님 사회복자 전문가시죠? 어디 계신가요? 네, 잠시 후에 자리하면 또 소개 올리겠습니다. 신명은 등기사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림대학교 대학원 임상영양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이선영 사무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회복지사이고요. 일형 당뇨병 환자로 스스로 잘 이겨내면서 29년째 지내고 계십니다. 이어서 백지수 자원봉사위원회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역시 일형 당뇨병 환자로 24년째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 외 13개 기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특별하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립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활동가이십니다. 훈남 하이엔터테인먼트의 김원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김 대표님은 저희 대한당뇨병연합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또 귀한 시간이라 우리 당뇨병 환자 가족들도 오셨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 일형 당뇨병 학부모협의회 박근용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종시에서 올라오신 오주학님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박근용 오주학님은 두 분 다 일형 당뇨병 환자의 부모이기도 하십니다.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끝으로 당뇨병 전문가 물론 모든 관계기관과 함께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에서 저희 당뇨병 환자 당사자이면서 또 장애인이면서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하고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김광훈 대표이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뜻을 같이 하고 공약을 만들고 함께해 주신 13개 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지만 하나의 그 단체로 움직이고 있어서 자 13개 기관을 소개해 드리면 열렬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개 기관을 소개해 올립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당뇨병 연합과 함께합니다. 대한소아내분비 학회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내분비 학회와 함께합니다. 다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전문점과 주안점이 달라서 잘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당뇨병 교육간호사회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비만학회와 함께합니다. 요즘에 뭐 비만이 전 국민적 관심사라서 우리 대한비만학회의 이 맹활약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습니다. 이어서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합니다. 이어서 대한당뇨병 교육영양사회와 함께합니다. 아주 현장에서 애쓰시는 분들이죠. 전국보건교사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교육을 맡아주시는 사단법인 보건교육포럼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사단법인 한국당뇨병관리전문가협회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한국국공립유치원 교원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주관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관악 FM 유튜브 생방으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당뇨병과 만성질환 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려 13개 전문 기관 단체들이 이렇게 뜻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을 좀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영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하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님의 힘찬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이번 선거에서 저희 당 총선 선대위에 상임정책본부장을 함께 맡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뵙게 된 것을 매우 이렇게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전에요, 한참 전에 클린턴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아동 비만과의 전쟁인가 하는 거를 선언하는 것을 제가 보고 그때만 해도 그런 것 자체가 좀 이렇게 생소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색다르게 제가 아주 인상 깊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젠가 하고 제가 잠깐 지금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게 2006년이네요. 벌써 한 근 20년 전인데요. 비만이 이제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엄청난 여러 가지 이제 병들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2010년에 13년에 이제 미국에서 의사협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아시다시피 WHO에서도 공식적으로 이제 질병으로 규정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정부에서
고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이제 수립 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어찌 보면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전체적인 세계적 추세라든가 국내적인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서 저희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그런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이제 깊이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오늘 이런 협약을 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의미가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민주당도 이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추세 또 요구를 반영해서 전 국민 비만 예방 관리 체계 구축, 그리고 일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산정 특례 지정과 의료비 본인 부담 인하, 소아 비만, 소아 당뇨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등을 포함한 다양한 것을, 다양한 정책과 공약을 저희의 공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13개 기관과 단체들이 공동으로 정책 제안을 해주신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번 총선에서요, 정책 협약이 거의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어떤 지지를 받고 지지를 하는 그런 성격의 어떤 정책 교류 이런 것을 우선하다 보니까 일반적인 정책 협약은 그렇게 많이 하려는 생각을 안 갖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 건강에 관한 정책은 그런 문제와 상관없이 함께 정책을 나누고 협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저희로서는 정책 협약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오늘 자리가 이 정책에 있어서 활용 점정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저희가 이번 총선 이후에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다수당이 돼가지고 오늘 말씀 주시는 여러 가지 정책을 함께 국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런 환경이 되면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눈 정책들을 반드시 실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광훈 대표님과 여러 단체의 대표님들 그리고 함께 해주고 계시는 관련 단체 회원님들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열렬한 박수로 우리 김민석 의원님의 따뜻한 환영사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 전달식 할 때는 당연히 제가 지금 민주당 홍보대사로 있기 때문에 다른 사회자가 진행했음을 양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현역 의사시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님의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사전에 없던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예, 당뇨협회 워낙에 이렇게 큰 거대 연합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거 그동안 잘 보고 있었습니다. 항상 정기 행사도 있고 우리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소아 당뇨인들 사회적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하루하루가 참으로 쉽지 않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대표 가장 흔한 질환인 당뇨병 그러면서도 평생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이런 중요한 질환에 대해서 목소리 내주시고 또 제안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국가에서 여러 중증 질환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희귀 난치성도 그렇고요. 상당히 지원들이 부족하다라는 것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책의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고 국가 예산을 어디에 더 투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늘 윤석열 정부가 의료 개혁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또 발표한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예산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그런 예산들 정말 현장에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투여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정책을 하면서 또 예산을 다른 곳으로 낭비하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더 내실 있고 꼼꼼한 보건의료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의 이런 제안에 대해서 더 심려 있게 고민하고 또 20대에 연결해서 더 많은 입법 사항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센터들과 아니면 지원 시스템들과 국가에서 케어할 수 있고 또 여러 보건의료인들이 전문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구축할 수 있는 것들 더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세한 하나하나의 문제의 인식들을 우리 민주당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정말 먼 곳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민주당이 잘 듣고 잘 구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현직 의사시니까 더욱더 각별한 관심으로 향후에도 더욱더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이시죠. 조원준 수석의 힘이 나는 격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열렬한 박수로 응원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당을 대표해서 조금 전에 김민석 상임 정책본부장께서 약속을 하신 거기 때문에 저는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니만큼 그 약속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만들고 또 현실 속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실무를 맡아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짧지만 우리 실무 책임자로서 함께 뜻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과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건강 13개 기관의 정책 공약 협약서에 서명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 정책 공약 자료는 더불어민주당에 사전에 전달되어서 선거 공약 개발팀에서 심도 있게 검토 중이고요. 오늘 협약서로 인해서 그 중요도가 더욱더 더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합의서 서명 후 오른쪽으로 넘기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기 때문에 1+13에서 14번의 서명이 진행되겠습니다. 잘 귀한 뜻을 담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또 소중한 마음으로 서약을 해주시고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 협약서의 내용을 우리 방송을 듣는 FM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책 협약서 아래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13개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건강 전문기관은 하기와 같이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건강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과 지원, 교육 확대와 인식 향상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책 협약사항으로 채택하고 새로 구성되는 국회를 통해 성실하고 면밀하게 이행하도록 상호 협조한다. 다음, 하나, 만성질환자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도입과 구축을 위해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 법령 제정, 지역 간 계층 간 건강 불평등 해소, 당뇨병의 국가 치료 체계 확립, 회복 불가 중증 당뇨병의 중증 난치 질환과 췌장 장애 인정, 소아 청소년 대상 생애 주기별 국민 건강 검진 실시 등에 힘쓴다. 하나,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 및 전국민 대상 교육 확대를 위해 당뇨병 교육과 인식 향상 확대 추진, 당뇨병 교육 복지를 위한 전문 인력 국가 자격증 도입,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교내 지원 강화 위한 법령 개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차별 방지 장치 마련 등에 힘쓴다. 하나,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급여의 합리적 확대를 위해 국가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 추가, 당뇨병 교육, 관리 수가 도입, 이형 당뇨병, 고도 비만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 임신 당뇨병 환자와 태아를 위한 즉각적 실효적 조치, 일형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의 전 연령 확대 등에 힘쓴다.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 있지만 그동안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이 관련 단체에서 우리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서 또 정치권에 전달을 한 것인데요. 사실 제가 14년째 부회장을 하면서 보면 인식 개선도 많이 됐고 비만, 당뇨병 또 학교에서 고통 겪고 있는 우리 일형 당뇨병 학생들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게 굉장히 큰 공헌이고요. 또 우리 의사, 간호사, 영양사 또 보건교육사 선생님부터 해서 모든 분들이 이 당뇨로 또 비만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특히 이 학부모님들이 일형 당뇨, 소아청소년에 있는 학생들 굉장히 학교 생활이 어렵습니다만 많이 인식 개선이 돼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선진국 문턱에 들어섰다가 지금 다시 또 후퇴하려고 하지만 이번에 정확하게 정책이 전달되고 잘 실현이 돼서 K 건강, 대한민국이 정말로 건강한 나라고 또 국민들이 건강을 통해서 삶의 질이 확보된 나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정말 아마 우리 보건의료 역사상 이렇게 13개 단체가 함께 정책을 만들고 뜻을 모아서 전달하는 협약식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고 또 공당인 만큼 잘 감안해 주셔서 남은 4년 22대 임기 동안에는 우리 당뇨병으로 만성질환으로 또 학생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환우들과 그 가족분들이 힘을 얻는 그런 최고의 4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거의 다 서명이 끝나셨죠?
우리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우리 13개 당뇨병 만성질환 환생 건강 관련 전문가 기업분들 고맙습니다. 되시는 대로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네 소중한 뜻을 담아서 잘 서명을 한 협약서 내용을 들고 앞쪽으로 향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13개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건강 관련 전문기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하는 정책협약식 여러분 네 그리고 쬐깐 하트 만들 수 있죠. 그 협약식 들고 협약서 들고 예 저희 화이팅보다 사랑의 마음을 간절히 담아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건강 관련자분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환우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이어서 공약 설명회를 13개 부문 최대한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우리 유튜브 생방을 보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안내 차원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개 전문가에서 14개 정책 공약을 발표할 텐데요. 크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카테고리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을 대한내분비학회 박서구 이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현재 박서구 이사님은 대한내분비학회 1차 임상이사이시면서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보험법제이사를 역임하셨고요. 현재는 사회공헌 이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대한당뇨병연합에서도 등기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박서구 이사님, 이 13개 전문기관이 모인 그 뜻은 잘 전달이 됐고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이크 온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님, 그다음 신현영 의원님, 조원준 수석 전문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발언으로서 저는 이제 전체적인 대략적인 그 말씀을 드리고 각 전문가 단체에서 개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3개 만성질환 전문가 단체가 모였는데요. 이 만성질환 중에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당뇨병에 이제 가장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당뇨병이 우리나라 인구 중에서 500만 명의 치료 확진돼 치료 중인 분들이 그렇게 되고 당뇨병 전 단계라 그러죠. 그런 분들이 1,500만 명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큰 영향력을 이 정책이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단체가 모인 이유는 이제 총선을 앞두고 한 목소리로 우리 의견을 전하기 위한 건데 이 자리를 통해서 특히 전하고 싶은 바는 이미 이제 아주 나이가 어린 아이들이나 이제 연세가 많은 노인분들에 대한 것들은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특히 이제 젊은 만성질환자분들은 굉장히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좀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만성질환은 이제 갈수록 늘 수밖에 없고 또 이제 수명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환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줄더라도 오래 사시다 보니까 이제 환자 수는 느는 거죠. 과연 이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전문가들이 정책 입안가들이 얼마나 잘 대처해 왔느냐는 현재 상황을 보면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만성질환을 다루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먼저 반성을 하고 또 어떻게 이걸 해결할 거냐 고민을 하고 또 논의를 했고 그 결과물이 오늘은 이제 공동 정책 제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저희의 정책 제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설명드리는데요. 첫째로 만성질환자를 위해서 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을 펼쳐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만성질환 중에서도 젊은 만성질환 환자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리고 모든 국민들을 가족 더 잘 알고 이해해야만이 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또 거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럼으로써 적시에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를 해서 합병증 없이 정말 그 노년을 이 합병증 속에서 이제 고통받고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와 보건 환경 개선에 있어서 이 건강보험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젊은 만성질환자들이 더 잘 관리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이제 선제적인 지원을 해주십사 요청드립니다. 이 세 가지의 큰 부분 중에서 첫 번째, 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책 마련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젊은 당뇨병 환자를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연세가 드셔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만성 질환자의 경우와 그 원인과 기전 또 진행 속도 등이 이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오래 사시다 보니까 기대 여명이 길다 보니까 사는 동안에 합병증을 만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약만 투약하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혈압과 이제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요즘 약들이 굉장히 잘 나와서 하루에 한 번 약만 꾸준히 먹어도 상당 부분 해결되지만은 당뇨병, 배경 질환이 할 수 있는 비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약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다수의 전문가 직역이 연계된 소위 360도 지원이 필요한 대표적인 질환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젊은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주고 그 근거를 법률안 제정을 이제 요청합니다. 제가 그 동안에 이제 보험 쪽에서 많은 일을 해보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을 때 우리 뭐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사실 거의 액티브하게 일할 동기가 없다고 하고 뭐 이렇게 예산 배정이나 이런 것도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걸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학자적인 전문가들 연계로 환자를 원스톱으로 지원해야지 환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그걸 한데 모아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권역별 당뇨병 교육관리 지원센터랄지 이런 걸 조성하고 또 이 당뇨병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당뇨병을 할 수 있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췌장 장애 환자들에 대해서는 중증 난치 질환이나 장애 인정을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급 학교 어린 환자들에 대해서도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춰서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소아과 선생님들도 사실은 이제 관심을 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질환이고 또 이게 청소년 시기에는 소아과와 내과 사이에 어정쩡하게 끼어서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성 질환에 대한 환자 교육 그리고 전 국민 대상의 인식 개선에 대한 것을 두 번째 큰 꼭지로 요청드립니다. 젊은 만성 질환자들은 자기 질병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나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인터넷 정보 같이 굉장히 수박 거달기나 혹은 자기의 사례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남의 사례들을 자기 걸로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치료 시기나 또 엉뚱한 민간요법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런 분들이 질병과 처치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각계 영양이라든지 식사랄지 그다음에 정신적인 지원, 그다음에 운동이랄지 다양한 분야에서 면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그야말로 OECD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런 OECD의 선진국과 같은 환경이 마련돼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젊은 만성질환에 대한 인식을 좀 편견 이런 것들을 이제 바꾸는 것도 지속돼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제 숨어서 인슐린을 맞고 심지어 노인 환자분들도 남들 앞에서 주사 맞는 것을 꺼려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이제 지속적인 교육 홍보가 이제 그런 걸 바꾸고 그야말로 진짜 선진국 국민들의 이제 인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환경에서 위축되지 않고 치료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이걸 보장하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확대는 물론 이러한 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자격증을 도입한다든지 만성질환자 지원의 여러 프로그램과 제도 개선, 그다음에 학교나 직장에서의 차별 철폐 방안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마련되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큰 꼭지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역할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이런 뭐 또 돈 얘기나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비용의 지원 없이 이런 것들이 다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다 모든 것을 이제 봉사자로만 보는 이런 시각은 이제 현실을 외면하는 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관리와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아주 고급 많은 경험이 쌓인 전문가들의 노력과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수가가 꼭 뒷받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형 당뇨병 환자라고 해서 모두 뭐 가벼운 환자들은 아닙니다. 그 인슐린이 주사가 꼭 필요할 정도의 환자랄지 아니면 고도 비만과 같이 스스로 이렇게 그걸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이런 환자들에 대한 치료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지원이 현실화돼야 되겠습니다.
또 이 임신 기간은 굉장히 짧은데 이런 임신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보 재정은 사실 큰 부담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거 우선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19세 미만에 머물러 있는 일형 당뇨병 환자를 이번 정부에서 19세 미만만 지원하겠다는 약간 좀 황당한 정책을 발령했는데 뭐 성인이 되면 순간 그 병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일형 당뇨는 영구적으로 췌장 기능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박석 원장님. 저희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 건강이 잘 증진되기 바라는 마음으로 작심을 하시고 그동안의 염원을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훈 대표이사님의 정책 공약 설명 있겠습니다. 네, 먼저 감사합니다. 좀 늦게 오셨는데요. 그 대한 당뇨병 교육 영양사회 그 이영란 전임 이사님 저희 오셔가지고 인사하고요. 환영합니다. 네. 저기 한국 소아당뇨협회 김은정 저기 등기사님도 오셔가지고.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리는데 2년쯤 됐죠. 우리 신현영 의원님께서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비서관이 긴급하게 호출이 왔어요. 그 소아내분비학회 그 학회로 내려가시는 그 소아내분비학회 우리 그 선생님들이랑 같이 대전역에서 대전성모병원으로 해서 긴급한 환자를 생명을 살리신 경우가 있어서 소아내분비학회에서도 공식적으로 저한테 고맙다고 했고 인사드렸고 황진수 회장님 계실 때는데 오늘 그 인사는 오늘 박수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왜냐하면 13개 기관에 소아내분비학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병원 문제 때문에 이제 김재현 쌤이나 황진수 회장님이 오시지 못하고 황일태 회장님 오시지 못해서 제가 대신 감사 인사 드리는 걸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니까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죠. 이제 모두 발언 위에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13대 정책 중에서 법령입니다. 저희 법령이 21대에 저희가 2011년에 발의를 해서 3년 동안 논의를 했고 상정도 2번이나 했는데요.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또 상정도 그 당시에는 이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했고요. 지금은 바뀌어서 여당과 야당이 바뀐 상황인데 그 이명수, 노웅래, 장경태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 물론 뭐 다른 분들 12분이 공동 발의했지만 여야가 같이 한 건데도 상정이 안 돼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상정된 법안 대신 저희한테 이제 박민수 차관께서 2번이나 저희를 이제 간곡히 저희한테 오히려 부탁을 하고 법안이 뭐가 필요하냐 그 뭐 돈으로 지원할게 해서 한 게 이제 18세 이하의 일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요양비 확대인데요. 그 하고 나서 그거를 발표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태안의 일형 당뇨병 어린이가 자살을 했어요. 아니, 가족이 자살했죠. 또 한 번 만났죠. 그래서 이제 박민수 차관께서 이거는 정말 복합 다면적으로도 필요하고 그냥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 법안이 필요하겠습니다 해서 법안을 좀 받아들여야겠네 얘기를 했는데 선거가 된 거예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발의를 하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또 예를 들면 의료 사태가 일어나서 아마 제가 얘기할 때 21대에는 그 상정이 되거나 본회의 통과하기는 염원만 있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대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하는 이제 근데 법안은 저는 알지만 21대가 지나면 그 법안은 사장이 돼요. 22대에 다시 저희가 발의를 해야 돼요. 여야가 합치해서 그게 꼭 발의돼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뭐 어린아이들 조금 뭐 힘든 아이들 좀 지원해주는 정책이 아니고 복합 다면적으로 정책 안에 나와 있지만 정말 소아청소년 청년을 위한 당뇨병 환자를 위한 모든 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광훈 회장님. 이어서 심영은 등기이사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심영은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13대 정책 제안 중 두 번째 당뇨병 센터 등 국가 치료체계 확립에 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특히 혈당의 관리는 많은 사전 지식과 사후 관리가 지속적이고 다학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유형별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형, 2형, 뭐 임신성 다양한 유형이 있고 각기 다른 당뇨병에 대한 정보를 실질적으로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도 큰 병원의 접근성
접근성에 편차가 있고 지역에 계신 분들조차도 서울이나 수도권 병원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집중된 치료의 그런 편차가 굉장히 지금 큰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환자들의 경우에도 많은 시간을 안정적으로 할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회적 인식조차 지금 굉장히 미흡한 부분에 있습니다. 현재 대형 병원 및 일부 1차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분야의 당뇨병 전문가로부터 원스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법적인 제재가 굉장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런 접근성과 차별 치료가 보장이 되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바로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먼저 1차적으로 빠르게 시행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중앙센터를 지정을 해서 센터 중심으로 일관된 치료 및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 국민분들이 소외되는 분들 없이 권역별로 센터 지정이 반드시 되어야 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온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고 계시는 만큼 정책적으로 뒷받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영원 등기사님. 이어서 김원준 교수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예, 대한당뇨병학회 보험의 간사 김원준입니다. 저는 세 번째 중증 당뇨병의 어떤 췌장 장애 및 중증 난치 질환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형 당뇨병은 발병 초기부터 여러 가지 인슐린 분비 장애를 동반한 회복 불가능한 난치성 질환입니다. 혼수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고혈당으로 인해서 식사를 마음껏 할 수도 없고 또한 치료를 받다 보면은 저혈당이 생길까봐 온 가족이 밤잠을 설치는 등 심각한 심신장애, 더 나아가서 어떤 사회적인 활동 장애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장애를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또한 고혈당, 저혈당으로 인한 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합병증의 이런 입원으로 인했기 때문에 일형 당뇨병은 중증 질환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그 2형 당뇨병은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적극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그러한 중증도가 심한 2형 당뇨병 환자분들도 췌장 기능 자체가 회복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애를 겪게 됩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경우에는 둘 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제정하고 있는 어떤 장애의 그런 요건에는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의 인정 또는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의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형 당뇨병 또는 췌장 기능이 상당히 훼손된 중증인 2형 당뇨병 환자가 중증 질환 또는 이런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의료적인 치료 혜택을 환자분들이 충분히 받고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정책이라고 이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준 교수님. 네, 이어서 김순애 회장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대한당뇨병 교육간호사의 김순애입니다. 네 번째 세부 내용은 소아 청소년 대상 생애 주기별 국민 건강검진 내용입니다. 학생 건강검진이 학교에서 각기 따로 소수의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시행되어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불편하고 또한 검진 기록이 제대로 취합, 전달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하고 생애 주기별 국민건강검진 체계에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학생 검진 정보가 훨씬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어린 학생들의 건강 상태를 더 잘 이해하고 만성질환 등 예방 대책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정화 회장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당뇨병 교육영양사회 회장 이정화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교육과 인식 향상 확대에 대한 것입니다. 당뇨병을 비롯한 만성질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질병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환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의 경우 당뇨병의 유형이나 상황, 연령층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고요. 환자가 아닌 분들도 당뇨병에 대한 바른 인식을 캠페인 등을 통해 가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교육과 보건 교육의 역할도 중요할 것입니다. 꼭 당뇨병만이 아니라 환자나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바른 교육이 사회적 자본과 상호 신뢰 형성의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김현희 수석부회장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수석부회장 김현희입니다. 당뇨병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협업이 필요합니다. 전문 간호사, 의료사회복지사, 임상영양사 등 다양한데 그 가운데서도 당뇨병과 혈당 관리에 대한 이해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당뇨병 교육관리 전문가들한테 국가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양성하고 당뇨병 센터 등에서 종사하거나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다면 당뇨병 관리 수준도 높이고 인력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저는 6번째로 전문 인력 국가 자격증 부여에 대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희 수석부회장님에 이어서 강민경 총무이사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 강민경입니다. 현재 약 1,7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자밀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째 보건교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1형 당뇨 학생이 없었던 적이 없을 만큼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일선에서 학생들을 만나오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 학생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번째로 정책 제안으로 드린 것은 소아 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교내 지원 활성화입니다. 2019년 정부의 기관과 그 보건교사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의 노력으로 각급 학교의 당뇨병 지원 가이드라인 나왔었죠.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마련이 좀 어려웠습니다. 학교는 당뇨병 지원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고 또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이 학교에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조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는 유초 중고에 학교의 유일한 의료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보건교사가 법정 정원 확보 및 중증 건강 이상 학생 지원을 위해 보조 인력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 지방에는 현재 보건교사가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나 다행히게도 지금 현재 정규 보건교사가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그것도 지금 시행된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3년 전만 해도 1,700명, 그때만 해도 1,800명인 학교에 저 혼자 근무하고 있었고요. 보건교육 및 학생들의 질병 관리를 위해서 저 혼자 하루 종일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아동들을 위해서 현장에서는 정말로 실질적인 법적인 어떠한 제도와 정책 마련이 사실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정책 시행과 노력이 정말 최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강민경 총무이사님. 이어서 김원식 대표님 정책 공약 설명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는 차별방지 장치 마련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된 대한당뇨병연합 대외협력위원회 김원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가 공연기획이랑 행사기획을 하는 회사인데 장애인식개선 사업을 이제 주 영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차별방지 장치 마련에 대한 발언을 저에게 해줄 수 있게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겉에서 보는 차별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 차별할 거야 이렇게 차별을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여전히 학교와 사회에서 그리고 고용 일선에서 환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그런 차별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구직 과정에서 혹은 입사 후에도 뭐 일형 당뇨병 등을 비롯한 당뇨병이 있다라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왕왕 있고 회사에서 당뇨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퇴직을 종용당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을 가진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요즘은 2형 당뇨병을 가진 아이들도 사회적으로 곱지 못한 시선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됐지만 현재 만족하고 머무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병 환자를 비롯한 질환자들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가해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선언해 주시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원식 대표님. 이어서 백지수 팀장님 정책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소아당뇨인협회의 팀장이자 25년차 일형 당뇨병을 앓고 있는 소아당뇨인 백지수입니다. 저는 9번째 정책 제안으로 국가검진 항목에 당화혈색소 검사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당화혈색소는 본인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직전 3개월간의 혈당이 정상 범위 내에서 잘 조절되고 있는지를 체열을 통해서 보여주는 매우 정확하고 유용한 지표이지만 여전히 국가검진에서는 공복 시에 단 한 번의 체열 수치로만 당뇨병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혈당은 여러 변수로 시시각각 변할 수가 있는데요. 공복 혈당의 경우 평균 혈당보다 낮게 측정될 수도 있고 식후 혈당은 탕후루나 단순당을 섭취했을 때 평균 혈당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기 때문에 측정 시기에 따라서는 환자가 스스로 당뇨병임을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당뇨병을 진단할 때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이면 당뇨를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에서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발견, 적시 치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애 주기별 검진 같은 국가 검진 기회에서 모든 국민들이 접근 가능하고 경제적 부담 없이 당화혈색소 검사를 할 수만 있더라도 수십만 명의 당뇨 환자와 당뇨 전 단계 환자를 발견할 수 있고 조기 치료, 적시 치료로 만성 질환의 예방과 조기 발견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3개월간의 혈당 수치의 평균값인 당화혈색소 검사가 국가 기초건강검진 항목에 추가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백지수 팀장님. 이어서 유주아 회장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한국당뇨병관리전문가협회장 유주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당뇨병 교육 및 관리 수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형 당뇨병의 경우에 환자마다 혈당의 패턴이 민감하고 다양해서 질병과 혈당 관리를 위한 교육이 꽤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도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입니다. 교육을 할 때는 전문의와 당뇨병 교육 간호사 등의 전문 인력들이 밀착해서 환자의 일상과 식사 그리고 대응 방법들을 세세하게 짚고 처방을 내리는 과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의료사회복지사나 임상영양사 등의 전문가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가 사실상 없습니다. 또 현재 5분 진료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진료 방식이기 때문에 환자와 병원 중 어느 하나는 손해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입법부와 정부 당국에서 꼭 짚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주아 회장님. 자, 이어서 이준혁 교수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비만학회 대협력정책위원회 간사 이준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제2형 당뇨병과 고도비만 등 체계적 관리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과 2형 당뇨병 등은 전 연령대에서 늘어나고 있고 점차적으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그러한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에서의 고도 비만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개인의 습관이라든지 태도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큰 문제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이 같은 어떤 의료의 불평등이나 사회 통합의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좀 보이게 되는데요. 분명히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정책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비만 대사 수술 제외한 대부분의 비만 약물 치료는 아직까지 비급여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같이 취약한 계층들은 이것을 이용하기가 참 어려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들의 당뇨병이나 고지혈, 고혈압 같은 합병증도 잘 관리가 안 되면서 더더욱 의료비는 더더욱 이제 부담이 커지고 건강 부담도 커지게 될 위험성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또 젊은 친구들은 이제 군대에도 좀 가게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격오지에 있기 때문에 관리도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도 어떤 그런 이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이 좀 절실한
현실이지 않나 좀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준혁 교수님. 이어서 이영란 전임 이사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당뇨병 교육영양사회 전임 이사인 이영란입니다. 저는 임신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 확대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고 출산 후에도 증상이 사라진다고도 생각해서 제대로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정책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임신성 당뇨병은 출산 후에도 산모는 물론 아이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당뇨병을 잘 모르는 데다 임신 중에는 약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과 더불어 교육과 관리가 중요한데 임신 중과 임신 후에도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늦게나마 정부에서 일부 약속하고 준비 중인 임신성 당뇨병 지원 정책이 아무쪼록 순조롭게 이행되길, 아울러 이를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논의와 정책 도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영란 전임 이사님. 이어서 끝으로 이선영 사무처장님의 정책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형별 맞춤형 혈당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당뇨병은 1형, 2형, 임신성 당뇨병뿐만 아니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원인과 기전, 그다음에 심각성이 각기 다 다릅니다. 점점 환자의 연령층도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비록 얼마 전부터 1형 당뇨병 등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이 강화되었으나 대상은 19세 미만 어린 환자들에게 한정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이 나이가 듦에 따라 호전되는 질병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연령 제한은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2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도 중증도가 심하고 인슐린 투여가 필요해 보다 면밀한 지원이 있어야 하나 1형 당뇨병에 비해 그 지원 범위가 지극히 적습니다. 이러한 문제 역시 조속히 해결되어야 중증도가 심각한 2형 당뇨병 환자들도 원활하게 당뇨병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될 것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석우 원장님의 세 분야 카테고리 설명에 이어서 무려 13분의 각 분야 전문 분야에서 이런 정책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핵심만 잘 전달해 주신 점 깊이 감사하고요. 정책 공약 설명 힘내시고 잘 되시라고 서로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저쪽 세종에서 오신 우리 학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시간 관계상 한 1분 정도 안쪽만 첨언하고 싶으시거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형 당뇨를 6년 전에 진단받은 하나의 보호자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뜻깊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 가족으로서는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저는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고 지금 경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일형 당뇨가 췌장 장애 인정처럼 정책이 실제적이고 실질적으로 좀 반영이 되고 입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에서 좀 성장할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비슷한 사람들, 가족들 모두에게 절박한 그런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들이 꼭 실현이 되고 반영이 돼서 실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애써주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자치시 일형당뇨 학부모 협의회 회장으로 있는 박근용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소중한 자리에 귀한 시간 내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앞서 각 분야별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각자의 포지션별로 솔루션을 말씀해 주셨고요.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통과가 돼서 제도적으로 우리 사회의 의무와 우리 환자들이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만 8세 딸 아이와 함께 세종에서 용산 대통령실까지 약 200km를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제대로 된 인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주신 분들께서 시각을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책들을 입안을 시켜주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cm, 2cm 그 끝 시작과 끝 지점의 높이 때문에 제가 끌고 가고 있는 외건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도로로 나와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책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해주시길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호주에서 17세 소녀가 일형 당뇨로 잠을 자다가 저혈당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호주 국민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잘 사는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들이 학생 하나를 지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정치하는 분들도 그렇고 국민적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는 장애로 등록이 돼서 모든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태안 사건 이후에 이런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부탁드리건데 반드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잘 안착될 수 있게끔 현실성 있는 법안을 꼭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환우를 두은 부모님의 심정 아마 절절한 심정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더 전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딱 1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13개 단체 귀한 말씀 주셨고 우리 환우들 부모님들의 절절한 심정까지 들으셨는데 먼저 조원준 수석님이 한 1분 정도 총평해 주시고 신현영 의원님께서는 우리 민주당의 다짐을 끝마무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원준 수석님. 네, 일단 질병과 관련해서 여러 관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들을 좀 경청할 수 있는 저희는 정책을 하긴 하지만 특정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시각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되게 뜻깊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측면에서 보면 요구한 사항 부분들은 각 개별적으로는 되게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근데 제도와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로 크게 하나 주게 될 거고 그 제도 안에 포함되어야 될 소위 말하는 이제 고시나 이런 규정으로 규정돼야 될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포함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은 뭐라 그럴까 재구조화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법제도화라고 하는 큰 틀 안에 어떤 내용들을 포함해서 담을 것인지 그다음에 재정이 소요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다른 제도하고 연관되어 있는 예를 들어 장애제도와 관련됐거나 다른 부분과 연관돼서 이 법에 다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로드맵 설계 도면을 좀 다시 짜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다 그걸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로서는 이 부분들에 대한 협약이 있으니 당은 그걸 책임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과정에 어떻게 하면 이 약속이 좀 더 현실적 있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설계 도면을 좀 다시 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개혁신당, 민주당까지 이렇게 3개 주요 정당에서 정책 협약식을 가졌기 때문에 각 3당 잘 반영하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 국민들과 한우 입장에서는 이렇게 공약이 끝나지 않고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정당을 저희 국민의 뜻으로 더 간절히 이렇게 응원하겠다는 말씀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신현영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뇨에 관련된 전문가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당사자분들의 이런 뜻을 모아서 저희 당까지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진심으로 저희가 진지하게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계를 제대로 설계해서 앞으로 고령 시대에 우리가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사회적 책무가 있습니다. 만성 질환에 대한 유병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OECD 국가에 비해서 관리 체계가 많이 부실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개선과 함께 당뇨에 대한 부분 체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의 이제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위해서는 방법론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법 체계에서 특정 질병을 가지고서는 규정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세부 부분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당뇨와 관련된 많은 연합회에서 어떤 것들은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어떤 것들은 입법으로 통과하고 어떨 때는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서는 중요한 시점에 소통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계속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 하나하나씩 관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힘든 그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희 찾아와 주시고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신현영 의원님, 조원준 수석님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1시간 5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 13개 단체가 1시간 5분 동안에 이렇게 정책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핵심적인 걸 잘 담아서 전해주셨고 또 우리 정치계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로드맵도 잘 짜고 각 사안별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체계적인 그 안을 잘 짜서 우리 환우들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K헬스 건강으로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악 FM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한 13개 당뇨병, 만성질환, 학생건강 관련 전문기관과의 정책 공약 협약식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고요. 고맙습니다.